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배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과 더불어 제일모직의 가격 제한폭 상승까지 시장은 전일 미 증시의 강력한 상승 여파로 오늘 우리 장은 크게 좀 개선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1930선 부근까지 땡겨놓고 마감이 된 듯한데요.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 다음 주 전망이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날 1900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중 신저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8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관은 반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1900선 정도가 오게 되면 1900대 초반부터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SCI 한국지수, 즉 한국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을 좀 다져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MSCI 한국지수를 좀 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가를 좀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지수도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수로 좀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7%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고른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순환매적인 흐름들은 좀 나타나겠지만 지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밀려내려고 있는데 화학주들, 특히나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들은 하반 경제를 보이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 중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반등에 대한 제한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 섹터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 순환적인 그런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금 유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금리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나름대로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은 4분기 때뿐만 아니라 1분기 때 실적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엔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 이후에 대형 섹터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년 2, 3월 달에 ELS 만기 부분들 분명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형주에 너무 미련을 갖는 그런 방법은 옳지가 않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 관계주들만 좀 급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자, 오늘도 흐름이 잡힌 것은 결국은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습니다. 스냅과 코컴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세를 보였고요. SK CNC 역시 플랫폼 회사 역시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산업 동향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현을 좀 해주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우리가 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끝까지 좀 시청을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것이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 바로 밑에 구간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거래량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이 거래량 없이 그냥 들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왜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매매 하시면 안 된다 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일단은 코스닥을 535선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8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면서 일단은 그 윗선까지는 올려놨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어떤 대형주군의 추세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전략은 맞지 않고요. 여전히 성장성 있는 종목에다가 집중을 좀 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연말에 보통 큰 자금들은 일부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어디서 빠져나가는가 하면 대형주에서 조금 빠져나가죠.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다음 내년 해죠. 얼마 남지 않은 내년 해에도 매력을 이어갈 수 있을 종목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호텔 신라 15%. 네. 그 호텔 신라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게가 조금 가져가야 되는 게가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89,000원. 89,000원이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한 2달 봤는데. 어중간하네요. 2달 정도면. 그죠? 그 3개월 있어도 내년 봄 되면, 되고 하는데, 내려가는 매도 되면 조금만 내려가면 팔아보라고. 자, 아버님, 그렇게 갖고 돈 못 법니다. 예. 예, 갖고 가세요. 89,000원 1%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죠? 예. 그 단기 매매 2달 정도, 2-3달 정도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바닥 다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설까 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시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빠르면 또 다 매도를 해버리시고, 저번에도 한번 상담 받으셨죠? 예. 그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도 괜찮고요. 예. 10만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10만원까지요? 예, 10만원 정도 때까지 충분히 움직이니까요.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얼추 조정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방 되면. 내려갔다 지금 85,000 내려갔다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85,000원이고 하게 되면 89,000원에 15%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빠져야 83,000원, 84,000원 이 자리대는 하반 경직 자리대가 보이는 자리대고요. 예.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시장이 계속 흔드니까 불안하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불안하시면 주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MA 계좌에 넣어두시면 되고, 예. 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좋은 주식을 잘 갖고 계시는데, 예. 만약에 정 불안하시면 15%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더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계속 올라갈 때 쳐다보고 빠질 때 심각해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가지시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면 수익 내고 나옵니다. 충분히 내고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들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동원 개발을요, 예, 29,0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갈 듯 하고 자꾸만 빠지고 그래가지고요. 예. 한 28,000원대 오면 한 10% 더 사볼까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28,000원대 오면 10%를 더 사보신다. 그래서 그게 더 빠질는지 우유 가지고 좀 전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릿대가 되게 아버님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가격대가 애매모호해요? 예, 자릿대가 지금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거래가 수반된 구간에서, 들어올렸던 부분을 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8,000원대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올해, 초에부터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그죠? 크게 들어올렸고, 지금 횡보가 나오는 자리대까지 온 거예요. 자, 전에도 보면 2013년도, 이렇게 들어올리고 횡보가 길게 나왔거든요. 이때 박스권이 보였는데, 이때 박스권은, 이 밑에 구간에서의 박스권은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과 1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박스는 18,000원하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0원. 그죠? 28,000원과 32,000원 사이를 지금 횡보할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뭐 여기서 이 28,000원 선을 내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32,000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게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네. 다행인 것은, 해외 수주 쪽에 있는 건설회사는 아니라는 게 좀 다행이고, 네. 지금 지방, 중소건설사들하고, 지방 쪽에서의 분양이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다행인데, 네. 사실은 건설 경기가 그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죠? 네. 예. 그렇다면, 굳이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을 계속 들고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3만원대 이상 오면 그냥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3만원대 오면요? 네.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29,600원 왔다가는 쑥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게 마이너스 3%나 빠졌다는 것은 이 종목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여기서 빠져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여기서 많이 오늘 3%나 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수반된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반등은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3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3만 원 이상에서는 좀 팔고 나오셔서 얼마든지 지금 성장성 있는 쪽 섹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아직은 성장성이 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건설 섹터 쪽에서 머물러 계시는 건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니, 동서마을 내가 12,000원 떼주기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네. 이상해도 계속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매 빠졌다가 저래 부합하는데, 어디 뭐 완전히 뭐, 한 1년, 2년 장기 주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21,000원이고, 비중은 한 60, 70% 돼요. 70%요? 예. 자, 일단 동성화학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아니, 그 전화도 해봤는데, 뭐, 네. 그건 없다 하는데도, 네. 이상이 30%서 올라가서 오더라고. 뭐, 맨날, 아니, 16,000원 내가 안 떼었을 때 한번 문의를 했거든, 또요. 네네. 근데 이제 15,000원도 안 한다니까. 음. 근데 계속, 이거 뭐 들고, 내년 봄까지 들고 있으라 이래 했는데, 네. 이제 뭐 내년 봄에가 이제 뭐, 이달 다가가고 얼마 안 남았다니까. 네. 그럼 21,000원이 오겠어요.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니, 좋은 종목 선정이 네. 되면, 종목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죠. 자, 지금 70% 가까이 되시면 좀 비중이 좀 크신 편이세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예. 여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동성화학이 멜라민 폼이라는 이 건축용 자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불에 타지 않고 상당히 좀 좋아요. 근데 약간 단가적으로 좀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동성화학의 실적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14,500원대 거의 뭐 요 자리대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럴 자리대는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 근방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6,000원대 바닥인 것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2,000원이 더 세졌었으니까. 시장이 전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었죠? 예. 그죠? 예.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어머니. 만약에 아니다 싶으시다면 덜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덜어내는데 반등 나오면요. 예.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는데 문제는 어머님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갖고 있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절반 정도 줄이세요. 그러면 돼요. 어느 정도나 있으면 이제 좀 나아질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나 있으면 좀 나아지겠냐고. 글쎄요, 전 이제 이 자리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돌아설 것 같은데, 예. 돌아서는 시간을 보게 되면 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럼 한 3월달은 미상돼야 되겠네. 3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서서히 뭐 더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될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자리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자리대까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까지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18,000원 오면 감사하다고 팔아야 되겠네, 그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 예.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KCC, KCC. 매수가는요? 53만 5천원요. 53만 5천 원. 예. 예. 비중은 얼마 되세요, 아버님? 30%, 27%, 30%좀 됩니다. 지금 한 10,000원 정도 손실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30%. 자, 이 KCC. 근데 이게 예. 말입니다. 요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50만을 넘어서고, 이래만, 100만원까지도 충분히 간다, 이 카더라고요. 왜냐면 제일모직 그걸, 제일모직 그걸 좀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샀는데, 그 길로 계속 밀어가네요. 누가 그 100만원까지 간다 그러던가요? 다른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아버님 다른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왜냐면요, 제가 했는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 말을 많이 듣고 내가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손해가 좀 많이 좀 가십니다. 예. 그 이게 KCC가 누구나 수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일모직이 상장되면 KCC가 제일 수혜가 클 것이라는 예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예상대로 안 가요. 누구나가 그쪽으로 예상해버리면 어김없이 다른 쪽으로 튑니다. 사실상 이게 안 오르는 이유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해석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제일모직이 상장돼서 기준가에서 100% 이상 오른 시점에서 출발이 됐고, 그러면 거기서 또 지금 오늘 금일 가격 제한표까지 올랐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올랐대. 이 KCC는 엄청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먼저 선반영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일모직이 상장되는 모멘텀 때문에 이 주식이 30만 원대에서 지금 70만 원대까지 최근에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제일모직이 상장돼도 이것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미리 선반영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 하기 좋은 말로 얼마 갑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많이, 좀 이렇게 개인 투자들도, 친구들도 좀 많이 손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듣고.
근데 이거는 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하니까.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예상이 되는 영역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문가마다 어떤 분명하게 성향 자체는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50만 원대 여기는 지지선을 명확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55만 원대 이상만 올라가면 이게 어김없이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의 해석이 선반영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빠졌지만은 분명한 것은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었다는 것과 제일모직이 앞으로 이 상장의 어떤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일모직이 빠진다면 매수세가 KCC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거를 참고해 본다면, 그건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만은, 참고해 본다면 저는 57만원 이상으로는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예. 전문가분 또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추천하는 종목이 추천하는 그날부터 왜 그리 빠집니까? 나 그게 이상해요. 전문가분들이라 하면 우리가 귀를 물어도 그 귀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르는 데 가서 물으면 그 사람한테 가락하는 대로 가야 되지. A 길로 가면 맞은데 그럼 A 길로 가락하면 A 길로 가야 되지. 우리가 B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야지. 나 그게 좀 뭔가는 좀 이상해가지고. 그 빠지는 경우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 빠지는 쪽에다가 배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전문가가 얘기하고 바로 오른 종목 겁나서 못 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지는 쪽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예상대로 밀고 있는 구간에서 빠지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좋은 종목군들은요, 잘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빠진다 안 빠진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더라도 올라갈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버님?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바이넥스인데요. 네. 예, 8,850원. 네. 8,900원, 예, 예. 네. 해서 30%, 비중 30%인데. 네.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코스닥이 내년에 괜찮다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 뭐, 국제약이 뭐,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요. 자, 일단 바이넥스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일단 전망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번에 기업 IR도 몇 번 좀 했었고요. 그 기업 IR라는 거는 자기네 회사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일단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때 적자였었는데 올해 흑자예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1억의 영업이익 적자 그리고 단기순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까지 일단 20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한 18억 정도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은 기업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이 하나케미칼의 복제약도 이 바이넥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 한 4%가 조금 안 되게 손실권역이세요.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면 네. 아마도 10,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매도하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럼 10,000원 정도 보세요. 오면은 네. 저기 매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2,000원? 네. 아, 네, 예. 적어도 12,0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돌아서고 있고 좋아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면 좀 투자 네. 마인드로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바이넥스가 네. 10,000원 이상 잘 안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0,000원 이상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계속 정체가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뭐 11,200원짜리 때까지 올랐다가 좀 눌려 내려왔는데, 네. 가지고 계시는 좀 그 투자 마인드로 보셨으니까,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김지웅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빠르게 김지웅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예, 문자의 장점은 역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목소리를 안 타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 지금 사신 가격대가 218,000원, 8,000원, 비중 20%. 굉장히 잘 사셨어요. 218,000원. 지금 수익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메디톡스, 여기서 더 갈 거냐? 예, 더 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예, 지금, 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예, 그런, 성형시장,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보톡스, 여기서 거의 독보적인, 예, 그런 기술력 갖고 있고, 예, 메디톡스가. 좋긴 한데, 이제는 주가를 어느 정도, 예, 미래의 그런 성장성까지 다 여기 지금 녹아 들어간 지금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욕심내기보다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또 21선 밑에 분명히 또 기회 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는 더 욕심낸 데다가 좀 배탈 납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7,000원에 비중 50%. 이전에도 6,000원 초반에 굉장히 많이 상당히 들어왔었어요. 분명히 7,000원 중후반까지 갈 거다. 예, 반등 한번 나왔었죠. 예, 나왔었고, 어김없이 또 지금, 떨어졌네. 떨어진 이유는 그거 있습니다. 외국계 그런 2대 주주가 좀 팔고 나왔죠. 근데 시장이 냅다 던진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기관 쪽에서 잘 받아냈고, 올해 실적은 일단은 턴어라운드 정도, 요 정도고, 내년부터는 기가바이트 인터넷, 다산 네트워크스도 거의 핵심이죠. 내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쭉쭉 갈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7,000원대가 벽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거기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 확 축소를 하시거나, 그런 좀 스마트하게 좀 매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종목은, 자, 하나케미칼 13,500원 비중 30%.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대형주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케미칼 13,500원. 지금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또 물려 있어요. 예.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살짝. 본인 매수가 정도는 반등 나오겠죠.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투자, 2년, 3년을 보고 했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잠깐,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면, 나오세요. 예, 여기서 질척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예.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올라갔던 건 아니고 중국 쪽의 어떤 드라마 계약이라든가 그런 이슈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고 다시 한번 좀 기회는 줄 겁니다. 예, 엔터 쪽 다시 한번 기회는 줄 텐데 그 정도 올라왔으면, 본인 매수가 정도 올라왔으면 6,900원 비중 40% 그렇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 예. 나오신 다음에 엔터 쪽, 최근에 상장했던 FNC나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 실적이 완벽하게 받침이 되고 앞으로도 좀 그런 그룹들이
선전을 하는, 예,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세요. 굳이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싶으면 팬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어도 할 것들이, 예, 많습니다. 예, 기회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11,500원에 비중 20%. 자, 11,500원 언제 사신 건가요, 도대체? 자, 주봉 보니까 2013년도에, 예, 2013년도에 사셨네요. 딱, 이게 바로 꼭지다. 거기서 사신 것 같은데, 코스모학이, 이게, 제가 알기로 2차전지 뭐 이런 뭐 그런 재료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잠시만요. 예, 그쪽은 아니네요. 예, 아니고, 이산화 티타늄. 글쎄요, 100TB 브라운관에 사용되는 백색 한료 이산화 티타늄을 한다는데, 이게 참, 될까요? 예, 떨어지는, 종목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고, 지금 실적 부분은 개선이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적자죠.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상황은, 최근에는 뭐 저가에서, 뭐 외국인 쪽에서는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뚜렷한, 이제는 뭐 바닥치고 올라가야지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려서 샀거나, 예, 얘네들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등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라면, 예,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딴 걸로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사람인 HR. 예, 사람인 HR, 뭐, 그 취업 사이트, 뭐, 잡코리아, 그리고 뭐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인 HR, 뭐, 1, 2, 3위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실적 자체 보시면, 정체가 됐어요. 정체가. 올해 들어와서, 예. 실적이 뭐 정체가 된 상태고, 오히려 뭐 주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기 이쪽에서, 가뜩이나 지금 취업도 안 되잖아요, 보면. 뭐, 정권 초기에, 뭐, 경제 민주화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랐던 적은 있었어요. 예. 올랐다가 지금은 그렇게, 사실 이게 좀 오를 만한 좀 요인이 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보이고, 반등,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좀 노려볼게요. 한 11,000원 정도, 예,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예, 종목을 다른 거 하세요. 예, 다른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나아 보입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테림포장입니다. 테림포장. 매수가 2,290원에 30% 비죠. 저 골판지 쪽이죠. 테림포장. 그쪽에서 굉장히, 좀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고, 테림포장, 올해 들어서 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골판지 업계 전체적으로,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림포장 이 구간에서는, 예, 매수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잘 들어가셨고요. 예, 전고점 2,600원 이상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여기서는 꾸준히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종목 자체, 지금 PBR도 뭐, 1배 미만이고, 예, 자산 가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뭐, 한중 FTA라든가, 베트남 FTA, 여러 군데도 뭐, 우리나라 거의 뭐, FTA 허브죠, 허브. 예. 물동량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 다 뭘로 하겠습니까? 골판지도 다 포장하겠죠. 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가세요. 예.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자, AP 시스템. 7,700원에 비중 20% 들어가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본 종목 중에 하나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올해 뭐 실적은 별로예요. 사실 별로인데, 뭐 적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아몰레드 쪽, 그 삼성전자 출하량이 좀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사도, 예, 실적 줄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희망이 있는 게, 최근에 뭐 웨어러블 시장이 좀, 예, 급성장하고 있죠. 그쪽 플렉서블 쪽에서는 AP 시스템 또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쪽으로
실적이 그나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외국인 쪽은, 매집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뭐, 좀 이평선 좀 몰리고, 다시 한번 이평선 올리고, 21선 좀 강하게 뚫어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AP시스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추럴 엔터텍이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 5만 원에 사셨고 10% 그렇게 비중은 크게는 안 들어갔네요. 동종목, 올해 들어와서 꾸준하게 좀 올랐네요. 꾸준히. 제가 이 종목 잘 모르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냥 좀 갖춰지는 종목 같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백수호 여성 호르몬제를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수호, 백수호, 여자들한테 좋다고 하죠. 그거 하는 업체네요. 실적은 굉장히 좋네요.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좋고, 그냥 급성장하고 있네요. 뭐 중국 쪽에 뭐 납품을 합니까? 뭐지? 좋아요. 이 정도면, 오를 만한 그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고, 뭐 시가총액이 좀, 비싸긴 하지만, 지금 8천억대, 근데 뭐 지금 분기별 실적에 한 7, 80억씩 순위 나는 거 놓고 봤을 때, 그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프리미엄은 좀 받을만한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하락은 나왔는데, 오히려, 좀 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또 빠지면 밑에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셨던 그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네요. 종목 좋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병규 멘토님하고 정재용 멘토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종근당 홀딩스가요, 며칠째 계속 내려요. 종근당 홀딩스가? 네. 매수가는 얼마나 되신대요? 7만원 정도 됩니다. 7만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30% 정도 되고요. 30%. 자, 이 종근당 홀딩스하고 종근당 바이오하고, 이렇게 지금, 또 종근당하고,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하고 종근당 홀딩스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세요?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예. 자, 이 기업 합병 분할이라고 있죠, 그죠? 기업 합병 분할이 되고 난 이후에 분할이 됐습니다, 그죠? 종근당 홀딩스하고 종근당 바이오가 있어요, 그죠? 종근당 홀딩스하고 종근당으로 분할이 된 거죠, 그죠? 종근당으로 분할이 됐고, 그죠? 분할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둘 다 괜찮을 거라고 그때도 분할 이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어요. 그죠? 많이, 분할되고 난 이후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쭉 들어 올렸죠. 그죠? 그러면서 분할, 이전 수준까지 들어 올렸는데, 이때부터는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분할했을 때 이만큼의 가치가 줄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분할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가치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승폭이 그러면 종근당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종근당에 같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7만 원. 그죠? 7만 원 매수가시면
글쎄요, 여기가 좀 지지는 돼야 되는데, 65,000원대가요. 어찌됐든 지금 65,000원을 살짝 깨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월요일 날 보시고요. 예. 월요일 날 보시고, 63,000원이 깨지면, 예. 어머니 빠져나오세요. 아,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 여기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57,000원대까지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아유, 큰일 났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고맙습니다. 예, 얼마든지 또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또 손실 많이 하면 돼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ICD. ICD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6,770원에 비중은 20%. 20%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앞으로 OECD로 간다고 뭐. OLED? 예. 네. 조명하는 거. 그걸로 네네. 간다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또 회사도 부채비율도 없고 현금 비중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어찌 될는지 모르겠어. 예. 실적은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은 적자인데 뭐 2분기인가 의미에서 또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러던데. 아,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9월 결산법인입니다, 이 기업이. 그죠? 예. 지금 보게 되면 12월 달에 39억, 1분기 때 34억, 예, 2분기 때 16억 예. 적자네요. 그죠? 예. 결산으로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죠? 예. 그럼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감사보고서를 배출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영업 적자가 146억입니다. 네. 그죠? 작년에는 90억 했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72억 벌었거든요. 올해 111억 적자입니다. 네. AMOLED 관련주 중에 제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게 보고 있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이 기업의 주식 담당자도 몇 번을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당히 건성건성 전화를 받고 있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하느니 덕사나이메탈 아니라 테라세미콘이나 아니면 SF의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또 하나 수주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IC들은 몇 개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 수주 나올 때 얘는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는 아주 주가도 아주 비싸던데. 주가가 비싸더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가 뭐 3만 원, 뭐 4만 원 이랬던데.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FA 한번 보자고요. SFA 많이 빠졌죠? 네. 그죠? SFA 많이 빠졌어요. 6만 원대 있던 주식이, 그죠? 7만 원대 있던 주식이 빠졌는데 실적 한번 보자고요. IC들은 실적 개판입니다. 근데 얘는 실적이 나와요. 매출 자체가 틀립니다. 레벨 자체가 틀린 기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싸다가 느껴지시면 안 되고 그만큼 수주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냐 할 수 있고 실적이 나오느냐를 체크해야 되는데 IC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굳이 그런 종목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똑같습니다. 그것도요? 네,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 아버님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단순 논리로 보게 되면 빠지는 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진다 보시면 되고 좋은 주식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LG전자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LG전자?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3,600원이요. 6만? 3,600원. 63,600원. 아버님, 이걸 왜 사셨어요? 아니, LG전자가 뭐, 이익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뭐 눌렸다고 그러는데, LG전자는 눌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버님이 사신 가격대가 결코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들고 가시면 수익은 날 수 있는 자리대인데, 그만큼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예.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선점을 차지하려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굉장히 좀 발빠른 대응들을 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이 침해를 하고 들어왔죠. 바로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폰들이 저가 폰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지금 중국 업체보다도 더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도 시장 점유율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게 뭐 물론 지금 반등의 자리 때까지는 왔어요. 58,000원대면 여기서 58,000원에서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그런데 반등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오면 자, 이게 한 62,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시간도 좀 걸려요. 62,000원까지. 근데 이게 LG전자가 4분기에도 이익 폭이 더 확대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익 폭은 삼성전자도 계속 확대는데요.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아버님 왜 빠졌습니까? 중국의 샤오미폰 그 시장 침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강연에 있습니다. 정 멘토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내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요, 부산 서면입니다. 우리투자증권 부산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부전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내일 김해로 갑니다. 김해 모나원에 1층에서 하는데요. 수로 왕릉 전철역입니다. 여러분, 부산 김해 수로 왕릉 전철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김해 문화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김해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